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햇수로 4년 차이고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큰 평수대로 넓혀서 이사를 갔어요. 전에 살던 집은 20평대였는데 결혼과 함께 신혼집을 장만했었죠. 거의 양가의 도움이 없이 남편과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대출을 만땅으로 받아서 장만했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일찌감치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때 남편은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늘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기에 절대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며 각종 재테크에 열을 올렸어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었던 남편은 나와 사귀면서도 부동산 스터디며 주식과 달러 투자에 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회사에 취업을 하자마자 번쩍번쩍한 새 차부터 장만을 해서 폼나게 다니기 마련이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남편이 연락이 응해서 몇 번 만나다가 그의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들을 들어보니 참 독특하다란 생각을 했었어요. 돈이 없다가도 있게 되면 막 쓰기 마련인데 남편은 그 흔한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주말에는 이곳저곳에 부동산 임장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재테크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힘들게 살아왔다던 남편과는 다르게 저는 다행히도 부모님 덕에 그런 어려움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욱더 희한하게 보였어요. 남편의 거듭된 재테크 공부방에 초대해 거절하지 못하고 갔다가 저도 남편과 함께 재테크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쪽 세상은 제가 사는 세상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제가 사는 세상의 친구들은 적당히 받는 월급에 포트폴리오를 짜서 약간의 저축과 여행비와 각종의 모임과 경조사비를 책정하고 좋은 카페와 먹거리를 찾아서 쇼핑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적당히 쓰고 지내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속해 있는 세상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수입의 대부분을 시드머니로 빠른 시간 내에 모아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 남편과 함께 지내다 보니 남편과 닮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면서 바로 신혼집 장만을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물론 결혼을 했었고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은 시부모님과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되고 허름한 곳이었어요. 원래 시부모님이 사시던 빌라였는데 아주버니가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부모님이 사시는 곳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에는 남편이 좁고 오래된 곳이라 놀라지 말라고 해서 별로 놀라진 않았어요. 그때 처음 형님을 만났고 그 뒤로 별로 만날 일도 대화할 일도 없었기에 제 결혼식장에서 형님이 큰 난리를 친 것에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아찔하고 얼마나 웃음꼴을 당했는지 지금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경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한참 하객들이 입장을 하고 몇 분 후면 결혼식이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갑자기 신부 대기실에 있던 나에게 친구가 달려와서 놀라서 말했어요. 어떡하냐? 지금 밖에 난리도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마 네 시집 식구인 것 같은데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뭐? 진짜야? 미친 거 아니야? 결혼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니? 네 시집 식구들이 다 몰려가서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오죽하면 네 신랑이 달려가서 사정을 했겠니? 누가 그런 거야? 왜 그런데? 내가 다시 가서 어쩌고 있는지 보고 올게. 기다려봐. 라고 하며 친구들 몇 명이 우르르 밖에 상황을 살피러 나갔어요. 친구들이 돌아와서 해주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결혼식장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 여자는 형님이었대요. 그리고 시부모가 작은 며느리만 결혼 예물을 해주고 자기에게는 하나도 해주지 않았다며 그런 차별이 어디 있냐며 울고불고 통곡을 한다고 했어요. 예정대로라면 결혼식은 벌써 진행이 되어야 했기에 결혼식 관계자까지 와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아예 작정을 하고 깽판을 칠 생각인 것 같다고 하면서 친구들이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끌어내려고도 했지만 워낙에 하객들의 눈도 있고 해서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시댁 식구들이 낮춰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나 싶었습니다. 형님이 저런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도대체 아주버니는 뭐하고 있었길래 형님이 처리하도록 놔두었는지도 깝깝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부모님이 저와 똑같이 결혼임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걸 바라고 그 난리를 피워댄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창피하고 쇠스러워서 일단 저와 똑같이 결혼 폐물을 해주겠다고 하신 것 같았는데 솔직히 시부모님에게 그만한 예물을 할 돈이 없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그 결혼 예물도 다 저희 집에서 보는 혼수 애당과 남편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어요. 솔직히 형님은 혼수니 뭐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결혼식만 올리고 사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할 것 다 하고 갖출 것 다 갖춰서 시집을 오니까 배가 아팠던 모양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동생의 결혼식장에서 그 난리를 칠 일이었을까요? 아무튼 그러고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태연히 가족 사진도 찍고 시댁 어른들 앞에서도 그러더라네요.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왔어도 큰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맏며느리로서 어머님과 아버님을 잘 모셨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같은 며느리인데 버젓이 내가 보는 앞에서 동서한테 결혼임을 해주니 말이에요. 저는 10원짜리 하나도 못 받았어요. 결혼 반지도 싸구려고요. 그러자 시댁 어른들이 형님의 등을 터닥거리며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했다고들 했습니다. 정말 속모른 사람들은 얼마나 큰 며느리가 억울했으면 저렇게 서럽게 통곡을 했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을 생각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주버니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 난리를 쳐도 불구경하듯이 한 거였죠. 아주버니는 그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이 트럭으로 과일 장사를 하기도 했었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조그만 공장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형님은 조그만 제조업체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아들과 딸은 시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셨어요. 집안 살림도 모두 다 시어머니가 다 맡아서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버님은 가끔씩 일이 있으셔서 밖으로 다니시긴 했지만 특별한 벌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보낸 혼수금으로 저의 결혼임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시부모님께 화가 난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런 형님을 둔 저를 모두들 다 걱정을 했어요. 시부모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형님 애무를 저와 똑같이 해줄 수 있었겠어요. 저와 남편이 돈이 좀 있어 보이니까 형님한테 돈 좀 쓰라는 말과도 같았죠. 하지만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이미 혼수예단에 형님 것도 다 해드렸는데 말입니다. 시부모님은 그동안 형님이 돈도 잘 못 벌고 없이 사는 집에 시집을 와서 고생한 형님에게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금목걸이를 해주었다고 했어요. 야단을 칠 일이었지만 따독거리고 살자는 생각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만족하지 않으셨대요. 저한테 해준 만큼은 아니라며 차별한다고 기고만장해 하더랍니다. 아주버니도 한통 속이었으니 힘없는 시부모님이 더 이상은 뭐라 할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에 형님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내가 이제껏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이젠 자네가 모시게 이뻐하는 자식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덩사도 알다시피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네.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동서하고 서방님이 알아서 잘 모시도록 했으면 좋겠어. 어찌됐든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님은 못 모시니까 그리 알고 모시고 갔으면 하네. 이제 막 시집온 사람에게 별소리를 다 했어요. 얼마나 질투가 나고 배알이 꼬였으면 저럴까 싶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다 있는데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제가 남편과 시부모님을 쳐다봤더니 황당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형수님이 나가 살면 되죠. 누구 보고 모시러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형님이 쌍심지를 켜면서 남편을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미쳤어요, 서방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모셨는데 지금 나한테 땡전 한 푼도 없이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는 못해요. 서방님은 잘나서 돈 잘 버니까 집도 퍼져시 있고 모시고 가세요. 알았어요? 막가빠 형님이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과 저는 더는 상종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치부하며 상대하지 말자고 하고 허허 웃기만 하고 와버렸어요. 완전히 무시해버리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집에서 얹혀서 사는 주제에 뭐 어쩌겠냐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두어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강원도에서 시어머니한테서 남편한테로 전화가 급히 왔어요. 만수야, 네 형과 형수가 이곳으로 데려다 놓고 말이다. 집으로 갈 때가 다 되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전화가 모두 다 없는 번호로 나오지 뭐냐. 이게 뭔 일이다냐. 남편이 놀라서 아주버니와 형님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일단 데리러 오겠다던 아주버니와 형수를 기다리지 말고 올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남편이 시댁에 가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와 있었어요. 시부모님의 짐과 물건은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는 중개사무소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니 아주버니와 형님이 시부모님을 속이고 시댁에 명의 변경을 해놨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모질지 못하고 마음이 여리신 것을 노려서 속여서 도장을 찍게 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설마하니 자식이 부모를 속여서 그런 짓을 저지르겠냐며 믿고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이 큰 충격에 빠지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께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고 법석을 떨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물렁물렁하니까 형과 형수가 함부로 저러는 거예요. 왜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도장을 찍어줬어요. 아버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고 시어머니만 그러셨어요. 쟤네들이 그렇다는데 내가 꼬치꼬치 따져 물으면 못 믿어서 그런다고 할까 봐서 그랬다.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경찰에 신고라도 해서 아주버니를 감방에 집어넣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는 남편의 눈치를 시어머니가 엄청 보시는데 참 짠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말렸어요. 어머니랑 아버님이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건데 자기까지 이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라고 하며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답답한 심정이었지만 어쩌겠어요. 당장에 시부모님이 기고하실 곳이 없는데 저의 신혼집에 방 한 칸이라도 내어드리는 수밖에요. 세상에 어쩌다 내 남편이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과 형제였나 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을 불러서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버님이 남편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게 되었다. 하지만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말인데 만수야, 네가 부동산도 공부하고 잘 아니까 내가 준 돈으로 네 엄마랑 살 집을 사도록 해라. 남편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다. 내가 그동안 해외 주식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었다. 지금 열어보니까 꽤 큰 돈이 되어 있더라. 사실 이거는 네 엄마랑 노후자금으로 너희들한테 짐 안 지고 살려고 꾸준히 넣어둔 거다. 변두리의 주택이어도 좋다. 깔끔하고 살기 편한 곳이면 된다. 남편은 믿지 못하겠다며 진짜로 돈이 있는 것 맞냐며 몇 번을 되물었어요. 참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제시한 가격대로 집을 마련해 드렸어요. 이왕이면 개발 호재가 많은 곳으로 병원도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를 사드렸어요. 그때까지도 형님과 아주버니는 연락도 없어서 연을 끊고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무렵에 우리는 큰 평수대로 브랜드가 있는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신 아파트 시세가 남편 덕분에 많이 올랐다며 적지 않은 돈을 보태주셨어요. 그 아파트 입주 전 청소 영역을 부탁했어요. 청소가 다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점검자 시부모님과 함께 입주할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그 청소 영역업체 사장님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이웃 세대인 앞집은 청소가 한창인지 그 청소 영역업체 사장이 이것저것을 지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을 잘 둘러보고 난 후에 시부모님이 앞집에 입주 전 부분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구경차 둘러보자고 했어요. 아직 청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한참 몇몇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업체 사장이 안내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다 청소를 하고 있는 한 아줌마에게 그 사장이 말했어요. 김씨 아줌마, 여기 변기 닦는 거 잊지 말아요. 아이고, 알았어요. 라고 하며 뒤돌아보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바로 형님이었어요. 바닥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형님도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 어머니, 아버님 여긴 어떻게? 그렇게 막 나간 형님을 마주쳤어요.
시부모님은 바로 그러셨어요. 내가 왜 네 어머니냐? 난 너 모른다. 전과는 다른 냉랭한 시부모님의 표정에 형님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날짝도 두꺼운 형님은 저에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색하게 그러더군요. 아니, 동서가 여기는 웬일로 온 거야? 웬일로 오긴요? 입주 전에 사전 점검차 온 거예요. 여기 앞집도 형님이 청소한 거예요? 그러자 그 청소업체 사장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여기에서 만나다니 참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도 기분 좋게 집 보러 왔는데 형님을 보게 되자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리며 그러셨어요. 아이고, 이사 오기 전에 재수가 없다. 소금이나 파치나 있으면 한 대박 뿌려놔야겠다. 라고 하시며 얼른 그냥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고 있었는지 그 청소업체 사장이 하는 말이 크게 들려왔어요. 아줌마, 뭐하고 있어요? 얼른 이거 끝마치고 다음 집에 가야 하는데요. 빨리 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낯짝이 두꺼워서 언젠가는 또 찾아올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아버님한테 돈이 있어서 이렇게 큰 집에 넓혀서 이사 온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냐 형님이 부모를 저버렸으니 절대로 다시 볼 일은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아주버냐 형님은 평생 그렇게 팔자로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레발을 치지 않고 그저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시부모님의 성품이 똑같은 자식이고 장남이라서 그저 모른 척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쩌다가 이제 막 시집오는 동서에게 질투가 나서 패물을 해주느니 많이 하며 막 나간 행동을 해버렸고 급기야는 부모를 버렸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나 남편도 아주버니와 형님이 다시 찾아온다 해도 만나지 않을 것이며 없다 셈치고 살려고 합니다. 그저 시부모님과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